안녕하세요, 미런판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어느덧 겨울이 되어 한 해가 끝나가네요. 저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 기간 동안 새로 짓고 있는 농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 어느새 준공만 남았네요. 제가 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처음 해보고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없다 보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토지 선정부터 준공까지의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고 첫 경험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혹여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전달이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곤충 농장을 처음에 하실 때는 임대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임대해서 곤충 농장을 잘 운영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게 농장 신축입니다. 물론 대출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기 돈으로 짓는다면 참 좋겠지만 아마 거의 대출을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대출보다 조건이 좋은 후계농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셔야 하니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받은 대출 조건은 연이자 고정 2%, 5년 거치에 10년 상환, 최대 3억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5년 거치에 20년 상환, 최대 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는 1.5%로 되어 있는데 고정인지 변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년부터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듯 합니다. 솔직히 3억 가지고 땅 사고 농장 신축하기엔 참 빠듯하거든요. 그래도 대출은 대출이니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셔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통해 총알이 준비되면 건물을 지을 토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토지를 결정하실 때는 위치, 면적, 토지의 종류 등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게 될 건데요. 일단 토지의 위치는 출퇴근 거리 및 교통편과 판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출퇴근 거리 같은 경우 농장에서 집을 함께 지어 거주하실 생각이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돼요. 대출의 양은 정해져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꾸 저렴한 땅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하루 이틀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먼 곳에 농장이 있다면 시간이 흘러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최대 편도 4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적당히 타협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농장 주변 도보 15분 거리 내에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가끔 차를 이용하지 못할 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이런 순간이 오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생각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하천에 자전거 도로는 잘 뚫려 있더라고요. 출퇴근 가깝고 대중교통까지 모든 부분을 갖춘 저렴한 땅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으니 대중교통은 보너스 정도로만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로의 특성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90%가 넘기 때문에 우체국이 가까워야 있습니다. 최소 하루 한 번은 가는 곳이기에 토지 위치를 고를 때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여러분도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하시면 이제 결정된 위치 근처에 부동산을 가셔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서 편하게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꼭 발로 뛰어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5건이라면 발로 뛰면 20건은 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때론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한 곳만 가지 마시고 적어도 5곳은 돌아보세요. 이렇게 부동산을 가면 원하는 토지의 몽타주를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야 중개사분이 잘 골라서 보여주실 테니까요. 이때 몽타주에 필요한 요소는 토지 사용 용도와 면적입니다. 토지의 사용 용도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곤충사육사를 신축할 겁니다 라고요. 이때 절대농지도 상관없다 말씀드리세요. 절대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는데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말 그대로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땅값이 일반 토지보다 많이 저렴해요. 당연히 건물 신축 같은 건 할 수 없죠. 하지만 곤충사육사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보통은 건물을 지을 때 답이나 전에서 개발 행위를 통해 대지로 변경하면서 농지 전용비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곤충사육사는 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의 종류를 변경하신다면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변경하지 않고도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도 토지대장을 보면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적은 넓을수록 좋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최소 300평은 돼야 할 것 같아요. 건물, 텃밭 정도만 생각하면 200평도 되겠지만 좀 더 넓은 곳에서 곤충농장 체험학습장 같은 사업 연계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중개사분과 잘 이야기해 땅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땅을 둘러보실 때 몇 가지 꿀팁 드릴게요. 첫째, 도로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도로와 완전 접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럼 가격이 비싸겠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와 접해 있는 농로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봤던 땅 중에 이런 농로조차도 접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보통 이런 곳을 맹지라고 하죠.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사 시작부터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고 설령 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끝냈다 하더라도 사는 내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하세요. 그리고 산길 따라 많이 올라가는 지형도 피하셔야 합니다. 인적이 드물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운치 있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 통신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출근을 못하거나 농장에서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두 번째, 가정집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곤충 사육사는 축사입니다. 물론 소, 돼지, 닭과 같이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중에 축사라고 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피하시거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쉬운데 그냥 누가 옆에 들어오는 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옆집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음료수 사들고 가서 서로 불편하지 않는 위치에 건물 위치를 조율하겠다 하며 잘 지내고자 알랑방구 끼면서 액션을 취했지만 처음에도 까칠하더니 중반에 가서는 건물 위치 가지고 투집을 잡더라고요. 맨 처음에 말하기는 땅 초입에는 본인 집 경치가려서 안 된다고 하고 맨 뒤에는 농작물 해가려서 안 된다길래 중간에 위치 잡아 토목공사 했는데 이미 판 다 벌어졌는데 맨 뒤에 지으라고 맨 뒤에 농작물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그날 저만 들은 게 아닌데 이리도 뻔뻔하게 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결국 저도 터져서 쏟아냈죠. 이 인간이 민원도 넣고 했지만 먹혀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명분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태클을 거는 인간도 있으니 피하시거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국어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국어라고 아시나요? 인공적인 농수로인데 농로와 토지 사이에 이 국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 국어를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돈도 들어갑니다. 보통 10년마다 20에서 30만 원씩 나가는 거라 크게 부담은 없어요. 다만 국어를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출입구 하나 때문에 허가받고 돈 들어가고 준공도 받아야 한다니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폭도 허가받은 만큼만 이용해야 하다 보니 국어가 없는 땅보다는 차량 통행 등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다 좋은데 국어가 있다? 이런 고민할 거 없이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딱 이왕이면 하는 수준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라는 게 피자 조각처럼 원하는 만큼만 잘라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마음에 쏙 드는 토지를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포인트를 숙지하시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시면 내가 원하는 토지의 80%에 가까운 토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